The applicant, Adam, has leukemia. However, the boy and his parents are Jehovah's Witnesses, and it's contrary to their faith to accept blood into their system. I would like to hear from Adam himself. So you've come to change my mind. Why is a blood transfusion wrong? Why is anything wrong? Torture, lying, being unfaithful in your marriage. What is the point of your silence? The child's welfare shall be the court's paramount consideration. Life is more precious than dignity. It was a day of anguish at the Royal Courts of Justice. My lady, they're ready for you.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칠드런 액트. 얼마 전에 개봉해서 아마 많은 분들도 굉장히 보시고 싶어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언 맥케온의 팬 입장에서도 굉장히 최근작이기 때문에 네. 재밌게도 봤던 기억이 소설도 참 납니다. 좋았어요. 네. 네. 소설도 역시 이언 맥케온은 약간 극단적인 것 같아요. 길게 쓸 때는 정말 길게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짧게 쓸 때는 진짜 또 컴팩트하게. 채질빛이나 이런 작품처럼 아주 맞아요. 컴팩트하게 쓰기도 하는데 네. 이 이야기도 아주 간략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도 해요. 얼핏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유사 모자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 연인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두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도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처럼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네, 초반부는 이 주인공인 엠마 톰슨 역할을 하는 피오나 메이가 판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극으로 이 영화가 펼쳐지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동법에 대한 법정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지는가 싶은데 중반부터 완전 다른 이야기를 변모하는 그 반전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마 톰슨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영화 보면서 제가 든 생각, 캐스팅을 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연기를 전 세계에서 영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배우를 한 명만 꼽아라 에마 톰슨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러브 액츄얼리 생각이 그렇죠. 나기도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 혼자 있는 쓸쓸함을 가장 잘 연기하는 배우는 전 세계에서 엠마 톰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판사 연기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에마 톰슨의 연기를 좀 약간 특히 이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쨌건 이 영화를 보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두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마 톰슨이 연기하게 되는 피오나라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끔찍한 불치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아야 되고 대수술을 받아야 간신히 살아날 수 있을 확률이 있는 애덤이라는 소년과의 어떤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Given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is case, I have decided I would like to hear from Adam himself. 영화에서 두 사람은 정확히 4번 만나거든요. 4번 만나지만 진짜 중요한 만남은 2번이에요. 언젠가 하면 이제 그 병원의 판사인 그녀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직접 이제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애덤이라는 아이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애덤은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뜻도 그렇고 부모님 뜻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원칙 때문에 수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수혈을 안 받으면 아이가 죽게 되니까 그럴 때 강제로 수술을 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의 뜻과 부모의 뜻을 살려서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를 판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만나게 되죠. 그러다 거기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굉장히 감정적으로 아주 진한 인생을 바꿀 만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된 그녀에게 비 오는 날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면이 사실상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데 두 장면이 결정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차이에 관해서 사실은 얘기하는 영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결정적인 인생에서의 만남이 존재하고 그 만남은 평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안 맥케온이 좋아하는 이야기이고 딱 이 이야기가 뭐 그런 이야기이고 그럴 때 이 피오나 판사는 이 애덤을 잘해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참견을 하게 되죠. 그 참견이 이 아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데 영화에서 보면 얼핏 보면 판사가 죽어가는 아이를 구원하는 얘기처럼 애초에는 보여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피오나가 애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영화가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영화가 진짜 다루고 싶어하는 건 그 이후에 애덤이 준 영향을 피오나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관한 것이고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이제 결국은 피오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추측컨대 이언 맥케온이 이 소설을 쓸 때 애덤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피오나를 다룰 때는 이 쓴 사람 자체도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나 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피오나는 사실은 자기가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관해서는 판결은 너무 잘 내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게 저도 그 맞다고 생각되는 게 네. 이 이언 맥케온 작가가 자신의 작법을 얘기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어떤 책에 보면 그 책을 보면 자신은 한 장면을 떠올리고 그 장면을 쓴다. 근데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 근데 쓰고 나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면은 그 법정의 장면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쓰면서 애덤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이 피오나가 누군지 알게 되는 역방향으로 어쩌면 소설가가 알게 되는 과정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초반부에 시작했을 때 피오나의 상태와 영화 끝날 때, 이야기 끝날 때 피오나의 상태가 완전 다른 것이 어쩌면 소설가의 인식의 변화를 그대로 이야기에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과적으로는 애덤의 상태와 피오나의 상태는 사실상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병원에서 만나서 애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타를 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피오나가 생각도 못하게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뀌는 어떤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이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겠는가라는 건데 여기다 보면 이제 두 사람의 그 샴쌍둥이가 붙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떼는 수술을 할 것인가라는 게 초반에 다른 이야기로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피오나의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자기 남편인 잭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두 가지는 사실은 이 바로 주인공인 애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애덤이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피오나가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랑 정확하게 같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고 또 애덤은 확실히 종교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 거기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는 순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험을 받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가? 애덤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피오나는 그 순간 스파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둘 차이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가 병원에 갔을 때 이 아이는 어른 미성년자잖아요. 이 칠드런 액트란 말 자체가 아동법이란 말이고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사는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근데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이 아이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기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명확한 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 죽어도 된다, 난 죽겠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뭔가 하면 아이가 그런 똑똑한 아이가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가 살고 죽으면 괜찮은데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몸이 굉장히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말하자면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로 계속 오래 살게 된다면 어떻겠니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I need to know you've thought this through. Blind or mentally disabled or both. For the rest of your life. I would hate it. 어쨌건 죽음이 너무 두렵지만 죽으면 끝 아니면 살아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지부진한 불완전한 해결 상태를 아이가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주인공인 피오나의 상태라는 거죠. 결혼의 상태인 거죠. 바로 그렇죠. 결혼하고 잭과. 사랑하고 혹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하면 그만이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사이에 지지부진한 순간들이 어쩌면 결혼 생활에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의 태도는 정반대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아까 두 만남이 있다고 했을 때 두 만남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피오나의 태도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비 오는데 아이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스토킹으로 봐서 굉장히 끔찍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이 아이를 도와줬던 걸 생각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피오나가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피오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똑같이 미성년 아동인 것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만남 사이에서 아이가 달라졌어요.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만남 당시에는 아이가 미성년자였어요. 그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성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년이 됐으니까 성인으로 대접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도 첫 번째 만남과 똑같이 피오나는 아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첫 번째 만남을 했을 때 이 상대인 애덤은 자기 법적인 판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판사로 만난 거죠.
두 번째 만날 땐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역시 똑같이 판사인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가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돼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전 이 영화 보고 나서 네. 마음이 참 무거웠던 이유가 네. 채실 비치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고자 할 때 그 사람 인생에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할 때 과연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가. 도울 수는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관계에서의 적극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관계라는 건 결국에는 우연히 작동하여서 운명의 힘으로 이끌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약간 그런 좀 자주적인 생각도 들게 되고. 그게 아마 이안 맥케온의 네. 기본적인 인생관이 아닌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서로 돕고자 했지만 도울 수 없었던 운명인 것 같고 각자 알아서 서로의 운명을 잘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좀 무거워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누구나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어떤 찰나의 순간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게 무엇이든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인생을 확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이 그 강렬한 어떤 광의가 두렵기도 매혹도 되지만 두렵기도 하니까 돌아서서 원래의 삶으로 복귀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덤은 전자였고 네. 피오나는 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둘 중에 누가 옳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반드시 애덤이 맞고 피오나가 틀리다고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이에서 어떤 비극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저한테 보이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두 편의 영화 약간 결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두 남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렇고 네. 네. 후반부에 가서 그 어떤 한 순간을 맞아요. 그리워하거나 맞아요. 그 순간을 후회하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두 편 중에 더 좋아하시는 작품은? 작품으로는 칠드런 액터가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연기도 엠마 톰슨의 연기를 보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피오나 메이 역할을 하는 엠마 톰슨을 계속 보는데 좀 즐거워서 그런 면에서 칠드런 액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채실 비치에서의 초반부 호텔 장면인데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네. 웨이터들이 와가지고 서빙하는 장면. 왜냐하면 웃기기도 하고. 전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소동극 같은 부분이고 와인을 떨어뜨려가지고 와인 쏟은 걸 물을 쳐보고 타잖아요. 그 일종의 소동극이 모든 걸 서툴게 시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어수선함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눈치를 보는 그 과정 같은 게 너무 재밌게 표현돼서 그 장면을 전 좋아합니다. No, perhaps. You ever feel the need for anything, sir? Just pull on the string. Yes. Oh. Yes. Sorry. Thank you. 네,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두 편 중에서는 영화적으로 칠드런 액트를 더 좋아하고요. 더 잘 만든 영화처럼 저한테 느껴집니다. 장면은 저도 채실 비치에서 꼽고 싶은데 정반대로 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맨 네.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과거 회상에 해당하는 혹은 과거에 해당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장소도 참 잘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똑같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내해하고 외해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채실 비치가 있으면서 이게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서 가만 보시면 영화가 초반부터 그걸 묘사하고 있는데 내해는 이게 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명경수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사람 얼굴도 비치고 이런 그런 바다이고 외해에는 막 파도가 치는 바다란 말이에요. 두 사람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치 자체가 이 샌드 비치가 아니라 페블 비치예요. 자갈 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갈 비치, 자갈 해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또 이 영화가 화면 사이즈 자체가 가로가 긴 스코프 화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서 두 사람이 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랬을 때 두 사람의 아득한 거리감 같은 것을 가로축으로 너무 잘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용할 렌즈조차도 두 사람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화적인 방식과
모든 로케이션의 어떤 그런 주는 느낌 같은 것을 실제 두 사람에 관해서 너무 잘 요약한 그런 영화적인 장면이라서 마지막 장면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화로 옮겨진 이언 맥큐언의 섬세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이 두 편의 약간 문학적이기도 하고 네. 영화적이기도 하고 옷 설명을 잘 못 드렸네요. 잭슨 폴록처럼, 폴록처럼 네.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네. 이렇게 산만하게 흩뿌려져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어서 인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다라는 걸 제가 옷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1분 브리핑으로 본인 존재 어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당명으로 또 어필하시더니 최근 들어서 계속 의상으로 내용을 안 되니까 형식으로 계속 밀고 있어요. 다음 주 그럼 또 옷이 궁금해지셨나요? 네. 자, BTV에서 이 두 편 모두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ll over Beethoven, tell Tchaikovsky the news.